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투기과열지군의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입니다. 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던 내용이 좀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기의 인가 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내용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일단 재건축 먼저 살펴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지한다는 얘기냐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 할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뭐가 안 된다라는 얘기냐면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못 되고 조합원이 못 되고 그렇게 조합원이 못 된 사람은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예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3년간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구역 안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할 수 있고, 또는 사업시 인가받고 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물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착공 이후에 3년 이내 준공이 안 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물건들은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포라든가 방배 5구역이라든가 이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중에 보면 사고 팔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그 구역 안에 3년 이상 소유한 물건들, 이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뀐 게 2017년 10월 24일 날 법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2년이었던 게 3년으로 다시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2년 적용되는 데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건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들이 대부분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는데 이제 관리처분 변경을 한다거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3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서 3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 물건들은 제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구역들 중에서 물건을 찾아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요거 말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이거는 이제 2018년 1월 25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건데, 1세대 1주택이고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물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세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에 따른 1세대 2주택이라서 이게 이제 세대원 배우자나 아니면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녀 같은 경우는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보실 때에는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만 보시면 안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 있는지까지 따져서 주택 여부를 확인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가 지금 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좀 리스키해요. 자,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제한적으로 2003년 12월 30일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났는데 1회에 한해서 전매 가능했던, 그러니까 2003년 12월 30일 전에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 설립 인가도 그 이전에 났던 데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아직까지 소유한 사람이 1회 안에서 전매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조합원지 양도 가능한 물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또 은근히 개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래가 가능한 물량으로 거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도 이렇게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사실 지금 적용되면서 대부분 거래가 안 되지만
이렇게 지금 빵꾸난, 빵꾸난 거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물건 살 수 있는 거 없나, 구역들을 좀 접근해 보실 방법,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고요. 자, 이게 이제 요 투기가일지구내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은 원래 없던 건데 요번에 추가된 겁니다. 2017년 10월 24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파리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재개발 구역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변경 아니에요.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재개발 구역이고, 여기가 투기가일 지구면, 그러면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조합원지 양도가 되냐면, 양도가 금지되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짧죠?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부터 계속인데 여기는 관리처분인가 거의 다 막바지에 가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연되면 3년 안에 안 되면 3년 이상 보유한 사람 거 조합원지 양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었죠. 근데 재개발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몇 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팔 수 있다는 없고, 뭐만 있냐면 보셨던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 요건만 채우게 되면 이제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그 내용 하나만 있습니다. 요 내용에 따라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10년 보유 기간은 10년 보유는 상속받았으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까지 포함해 주고요. 5년 거주는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의 거주 기간도 통산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받으시려면 1세대 1주택 확인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추후 사고 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투기가일지구가 해제되면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바로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략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이 기간은 몇 년 정도 보면 될까요? 인가 받고 이주하는데 한 1년? 그러니까 이주 개시하는 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이주하는 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주도 한 1년은 봐야죠. 그리고 공사하는 데 한 3년, 그럼 사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까지는 거의 한 5년 정도 사고팔고를 못합니다. 또 이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내가 사고 팔고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올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정비사업에서 이슈가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의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겁니다. 한남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접수 언제 했을까요?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했을까요? 예전에 했을까요? 이후에 했죠. 최초 사업시행 인가 접수를. 그래서 거기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 시점부터 이제 사업시행 인가 나고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접수해서 내년에 인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된다. 이런 구역들이 이제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2018년 1월 25일 사업시행 인가 접수한 데들이 관처가 떨어지는 데들이 올해 내년부터 나올 거라서, 재개발 물건도 사고팔고 잘못했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청산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투기가일지구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하는데요. 투기가일지구가 갑자기 지정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성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물건을 샀어요. 재건축 아파트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그 구성남이 투기가일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나는 팔고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을 걸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키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하고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재당첨 제한 부분은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기가일지구 안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5년 안에는 분양신청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양신청 할 수 없는 내용이 걸리면서 조합원지 양도도 같이 막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청산되게 되는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할 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내가 분양신청하기 전에 갑자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버리게 되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지 양도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막바로 청산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